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0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이 무력 충돌 소식에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페드 위원들이 금리 관련해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장이 마감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라는 키워드까지 떠오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둘 간의 격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변국들까지 말려들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부각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벌써 양측의 사망자는 1,500명을 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번에 이 팔레스타인의 배후에 이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뭔가라는 걸 보면은 지금 팔레스타인이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스라엘 쪽에서 그동안은 어느 정도 대립이 있었던 사우디나 몇몇 중동 국가들과 굉장히 정상화가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이란이랑 약간 반대 포지션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랑 이렇게 친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고립되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는 끊임없이 격돌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적이 크게 하나 힘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이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제재하려는 뭐 사우디부터 시작해갖고 다양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쪽은 정말 하얗고인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오르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예전에 그 오일 쇼크 같은 것들도 결국엔 전쟁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발언을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잘 하면은 이 미국 쪽의 어느 정도의 참전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기 지원을 우크라이나 때처럼 한다라는 걸 기대를 해보자면 한국의 방산업체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도적인 지원 물품 관련해서 한국 쪽에서 제조업 관련으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오고 있구나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가의 부담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이 원가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이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고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양 방향을 모두 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흔들흔들 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미국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냐? 이번에 이 페드의 주요 위원 중에 이 댈러스 여는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간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금리를 한 번 더 높일 필요가 떨어진다. 장기 금리의 급등으로 페드의 금리 인상이 덜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연준의 이사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기대 심리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이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원래 예상치가 16인가 17이었는데 30만이 넘는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최근에 이 고용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도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숫자는 늘어났는데 실업률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하는 만큼 해고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풀 안에서 회전은 굉장히 빠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업률이 높은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제한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도 관련 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런 걸 봤을 때 걱정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서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 관련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금융시장에는 작용을 하니까 일단 이걸 다 보지 말아라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참고를 하되 핵심 방향성은 금리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이 외에 우리가 디테일적으로 볼 만한 이제 개별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검색으로 환자 의료 정보 한눈에 본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헬스케어랑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쪽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G가 헬스케어 쪽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수급을 끌어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확실히 돈 되는 시장이구나 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AI의 다양한 사업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도체 사용량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고성능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이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해서 어떤 걸 노리고 있다? 모든 디바이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어떤 것처럼? 애플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너지가 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동시에 팔렸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이러한 사업이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품 판매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부품 업체들 한번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 OLED 역시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 네, 지금 한국인이 이 LG랑 삼성이랑 손을 잡고 중국의 업체들 올라오는 걸 어떻게든 누르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LG 같은 경우에는 OLED 소재를 국산화, 이걸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OLED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아무리 치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 격차를 통해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OLED 관련된 수급이 들어왔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보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쁜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 K9 자주포 등 미국 육군 방위 산업 이 참가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많이 들려오고 있는 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도 이 K9 수출되는 거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폴란드에 이어서 지금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 수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잘하면은 매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이거 예전보다 소비력이 떨어진 거 아닌가 했는데 돈 엄청 쓴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K 레깅스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호텔 등등등등 다양한 부분에 많은 자금이 회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무제표가 이뻐지는 이러한 모습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 가치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텔레그램 공방에서 미리미리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아침에 먼저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오늘 많이 빠지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런 하락에 큰 흐름이 만들어지고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이 하락은 어떤 것 때문에 나왔고, 그나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두산이 지금 빠지는 이유, 이거를 꼽자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뉴스 메인에 보여지는 이 내용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회계 기준 위반으로 지금 이 금융 당국에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걸 가지고 회계 기준 관련해서 감리를 진행을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게 되었더니 2016년도에 이 공사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원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손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를 이제 손실 처리를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부터 이를 인지하고도 불구하고 회계상으로는 뒤늦게 이 손실 처리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 이거 불법 아니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태도를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산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게 약간 하락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2016년도 그리고 이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 끝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회계 처리가 끝난 다음부터 두산은 여러 가지 유상증자나 아니면 사업의 반등을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이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의 일로 페널티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악재가 이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시장 정리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중동의 주변국도 끌어들일 수 있고 미국도 참전하고 유럽 쪽에서도 어느 정도 액션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는 와 이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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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아니 미국 증시는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게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믿을 수 있는 쪽으로 자본이 유출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좀 빠지는데 미국은 믿을 수 있으니까 이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뭐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 때문에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전에 중동 전쟁이 1, 2, 3, 4차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오일 쇼크도 함께 진행이 되었었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유가에도 변동이 굉장히 크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가 한 번에 80불 중반까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악재다. 이것도 증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두산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악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갑자기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자면, 최근에 유럽에서 시작돼서 이 중동이나 그 이외의 지역까지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어떤 것 때문에 막 부각되게 되었나요? 그 무엇보다도 에너지의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에너지의 가격, 경기 침체 때문에 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었나? 라고 하다가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원전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비싼 에너지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가능성을 그리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입장에선 대형 원전, 중소형 원전, 거기다가 석탄 발전 같은 화력 발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상황에 맞춰서 여기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두산의 발전 이쪽으로 해가지고 먹거리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국같이 이 전기가 제조업 원가에 크게 반영이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에 시장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며 두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100% 정답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얼추 보이는 이러한 내용들이 두산에게 괜찮다면 저는 이 중에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만 마셔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절망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마지막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과 비교하면 이번에 매도한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건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드디어 현재 위치에서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된다? 그럼 과거에도 마이너스 나오다가 플러스 나올 때 한 번씩 크게 반등했잖아요. 이번에도 이 흐름을 따라서 다시 한번 방향이 바뀌고 속도가 붙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기관의 매도가 현재 위치에서 적어지거나 매수로 바뀌고 그리고 외국인에서 빨간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빠르게 머리가 들리는 모습 기대해봐도 괜찮다. 그렇게 1순위는 보다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봐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래쪽에 대략 한 13,000원의 지지라인이 하나 있긴 합니다.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여기에서 그 전에 추세가 바뀌기를 기원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저는 그 핵심이 뭘까라는 걸 보면은 저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계속해서 이제 이탈하면서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를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만 돌파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제 숨을 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봐야 된다? 지금 21선 딱 찍으면요.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한 만큼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이고 증명이 되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게 된다면 순식간에 481선 그리고 이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481선 가면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2만 원 아래, 2만 원의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노려보면 좋다.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좀 거리가 차이가 나니까 볼린저 하단 돌파, 그리고 21선,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세 가지에 집중해서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한번 맞춰봤는데 이 총정리 한번 해보면서 이 영상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개별적인 악재까지도 보여주고 있지만 까고 보니까 결국엔 이거는 단기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시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황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기대를 가지면서 보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건 외국인 매수 보면 정답이 나온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 들어오게 된다면 올라가는 그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에서 특별히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버티는 거 일단 우선에다가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돌파하는 게 시작이다. 볼린저 밴드 하단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 들어오면 충분히 당장 내일이라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여기를 뚫어주는지 꼭 1순위로 보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21선까지 올라가는 것 보다가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이 지금 481선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한번 쭉 끌고 가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 한번 전략을 세우시는데 이거 참고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위로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내일은 더 웃는 얼굴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